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박 스파클링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트랜스포머2 디럭스 클래스 졸트입니다. 졸트 중에서도 헌트 포 디셉티콘 사양으로 발매되었었던 색상 변경판 일렉트로스테이틱 졸트입니다. 직역하면 정전기식 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 이름인데, 강해 보이지 않는다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정전기라는. 실제로 영화에서 졸트도 그다지 눈에 띄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전투 장면 근처에서 파란색 오토봇이 뒤쪽 배경 근처에서 싸우고 있다면 그게 졸트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약이라고 하면 제트파이어를 분해해서 옵티머스의 파츠로 만들 때 졸트와 라쳇이 둘이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는 어떤 대사 한마디조차 없는 무언으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전자의 요정 같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캐릭터성을 강하게 부각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랜스포머 3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완구로는 등장하고 어떤 비클 형태도 변형되어 있고 색상도 변경되어 있고, 당초에 등장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완구가 말끔하게 출신했는데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고 Q라고 하는 비슷한 역할의 기술자 타입의 캐릭터가 등장해서 그 캐릭터가 대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형당했습니다. 뭐 덕분에 졸트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다른 영화 작품에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졸트와 다른 제품들의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트, 그리고 사이드 스와이프, 범블비지만 트랜스포머 4 버전 범블비예요. 이 두 대는 트랜스포머 2 당시의 완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언제 발매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형 자체는 트랜스포머 2의 졸트고 이쪽도 트랜스포머 2의 사이드 스와이프입니다. 뭐 이런 대비를 가지고 있어요. 범블비는 좀 작게 나왔고 당대의 제품들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론 사이드 스와이프가 좀 크기는 한데 이거 나름 명작입니다. 물론 졸트도 명작입니다. 졸트가 모티브로 하고 있는 차량은 전기차 볼트라고 하는 차예요. 볼트와 졸트입니다. 그러면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먼저 프론트 부분을 전개해주고 본넷을 엽니다. 많은 트랜스포머들이 본넷을 열면 머리가 들어있는 이런 배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부분과 루프 부분 전체를 통째로 옮깁니다. 잘 안 빠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렇게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다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이쪽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퀴 부분을 잡아당겨서 범퍼가 되는 부분을 세로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발이 됩니다. 뒤꿈치 그리고 앞꿈치로. 이 다리가 접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간 역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팔 부분은 도어 부분이 되는 이 판을 빼서 이건 뒤로 돌려주고 이 판넬 전체를 접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넷 부분이라든지 정리를 해주고 이쪽에 도어 판넬은 이렇게 날개처럼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위치로 옮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로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 이대로 팔인데 프론트 글래스가 어깨가 되고 팔은 이대로 팔입니다. 손이 집게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플라즈마 채찍 비슷한 그런 무기를 꺼내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상당히 길었죠. 그리고 전선에 어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었는데 완구 쪽에는 좀 많이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해도 무기가 깔끔하게 수납되고 별도로 지참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졸트 로봇 모드가 완성입니다. 옆면과 뒷면
위나 아랫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은 이런 느낌. 노멀판의 졸트는 이 부분이 파란색, 그리고 뿔 부분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좀 단조로운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렉트로스테이틱 졸트는 어느 정도 좀 색상의 변화가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 얼굴을 꽤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투광 기믹이 있긴 하지만 막혀 있기 때문에 파츠로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빛을 강제로 비추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전체적으로 나름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변형하는데 컨셉 아트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전부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정 일러스트 같은 걸 보면 여기에 동그란 바퀴도 아니고 약간 펼쳐져 있는 듯한 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건 노멀판에서는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안쪽 트랙만 도색이 되어 있고 바깥쪽 트랙은 도색이 안 되어 있는, 좀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 일렉트로스테이틱 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도색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게 해서 졸트의 조형 자체를 보면 바깥쪽에 바퀴가 있고 뒤쪽에도 바퀴가 있는데, 여기에도 페이크 파츠 바퀴가 있는, 원본 파츠를 숨기지도 않고 페이크 파츠는 조형되어 있는 조금 무책임한 느낌의 조형이긴 하거든요.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페이크 파츠 자체는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무비 마스터피스로 졸트가 나오면 혹시 이 파츠가 전부 여기로 접혀 들어가는 그런 변형 기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졸트는 영화에서 대사가 한마디도 없을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과연 무비 마스터피스까지 발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졸트가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동범위 같은 경우에는 졸트의 변형 기믹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의 가동밖에 없어요. 다리가 역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애매한 감은 있지만 무릎 앉기도 일단은 가능하고 허리도 돌아가는 좋은 기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형과 상관없는 가동이지만 이렇게 갖추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 클리어 파츠 자체가 좀 탁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있는 기어들이 허리의 회전에 맞춰서 따라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울렁울렁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기믹이 있습니다. 이걸 매크 얼라이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동되는 기믹들이에요. 트랜스포머2의 어떤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매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디럭스 클래스 정도에 적용되어 있는 기믹들은 대체로 튼튼하고 좋아요. 그리고 팔 부분은 이렇게 넓은 범위 움직여줄 수 있고 꽤 불편 없이 가동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도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조합이었죠. 이 친구는 없었어요. 재즈와는 만난 적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같이 두겠습니다. 그리고 메가트론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두 녀석의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트랜스포머2 디럭스 일렉트로스테이틱 졸트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최근 디럭스에 비하면 조금 섬세함은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완구로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유리 파츠들이 전부 변형했을 때도 보이는 곳에 있다는 이런 점이 있거든요. 다른 트랜스포머들처럼 숨겨지거나 어떤 접혀서 어딘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드러나는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연히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구입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딱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이 어깨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연결되어 있는 이 축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쪽 어깨는 순간 접착제를 통해서 좀 두께를 보강해 준 상태입니다. 이 보강을 하지 않으면 변형하는 중에 떼어져서 어딘가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각도로 고정이 안 되고 항상 축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개체마다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보강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